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이나연입니다. 결혼 후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에게 불임은 가장 큰 스트레스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임은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임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신 전 질환을 치료해서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또 건강하게 출산까지 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불임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이 있으면 임신이 어렵다, 임신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래되면 경제와 연관돼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임신을 하려고 해도 검사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임신이 되질 않아요. 이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기를 가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동창회 가보니까 전부 다 여자 동창들 와서 하는 얘기가 애들 얘기하고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얘기가 없고 자기 혼자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때 서둘러요. 40 다 돼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 불임 문제, 난임 문제는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고 자주 다룹니다만 오늘은 주제가 병이 있으면 임신이 안 된다예요. 임신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건강치가 않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생리도 정상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정자도 중요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병이 없어야 돼요.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아기가 평생 엄마 아빠를 괴롭힙니다. 왜? 약해서. 제가 임상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아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신경성 소화불량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병이 있으면 임신이 어렵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여기에서 첫째가요.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고친 다음에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 몸은 정신과 육체로 나눠져 있고 또 이 정신과 소화가 연관되고 또 정신과 소화와 자궁이 연관돼요. 말하자면 정신과 자궁이 연관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병이 있거나 이러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것이요. 이 소화기 계통과 자궁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성이 자궁이 임신했는데 입덧을 해요. 소화기 계통이 병이 온단 말이에요. 이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밥만 먹으면 졸리는데요. 가서 검사해 보니까 자궁과 난소에 혹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치료해 주니까 혹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연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신적인 문제와 자궁은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성 소화불량은 반드시 치료돼야 되겠고 신경성 소화불량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심조라고 그래서요. 이 심조가 뭐냐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약속 잘 지켜야 되고 틀림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자기 혼자 아주 깨끗한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김원기고 아니면 아니 되는 게 명확한. 또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해. 아니 잘 웃으면 어찌 뭘 울기도 잘해 웃기도 잘해.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번조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소화가 안 돼. 요만큼만 신경 써도 소화가 안 돼. 요만큼만 신경 써도 가슴 답답해. 요만큼만 신경 써도 목에 가래가 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가슴, 위장까지 불편한 거. 또 아랫배가 가스 차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전부 다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신을 하려고 그러면 자궁약을 쓰는 게 아니라 신경성 소화불량을 약을 쓰면 말하자면 심조에 대한 약을 쓰면 임신이 딱 돼버려요. 자궁약이 아닌데도 임신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약이 향사평이산이라는 약이에요. 향사평이산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절대로 자궁약이 아니에요. 근데 그 향사평이산을 쓰고 임신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술이 문제예요. 이게 술. 요즘요 여성들이 술 못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안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술 안 들면 대화가 안 돼요.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술이라는 것은 열독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혀를 말린다고 그랬습니다. 술은 피부가 흰 사람은 많이 마시지 말아야 된다. 혀를 모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피부가 흰 사람이라는 것은 여성을 뜻합니다. 근데 남성 중에서도 피부가 하얀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면 팔다리를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올 수 있습니다. 혀를 모손한다는 것은 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이 없어지니까 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그러면 허리 디스크 오는 거예요. 무릎이 혀를 받지 못해. 그럼 무릎 관절통이 오는 거예요. 다리에 혀를 못 받아요. 그럼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못 해요. 앉았다가 의자에 못 앉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혀를 모손하기 때문에 피의 집인 자궁이 위축돼 버려요. 그럼 거기에 혹도 생기고 또 종양도 생기고 생리불순도 오고 임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은 자기는 사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대요. 그런데 술 안 들면 사업할 수가 없대요. 근데 아기는 갖고 싶대요. 그러면 아기가 안 생기는 원인이 술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기를 안 갖겠다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다시 생각하고 왔더라고요. 그게 술에 대한 준해상을 술 주독을 풀어주는 약을 써줬더니 임신이 탁 되더라고요. 대금음자라는 약입니다. 대금음자. 이 대금음자라는 약을 아마 한의학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면 이 대금음자라는 약이 전혀 자궁과 관련된 약이 아닌데 이 약을 써주니까 임신이 턱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술에 의해서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면 여러 가지 병들이 와요. 탈모도 올 수 있고 허리 디스크 올 수 있고 또 손이 저릴 수도 있고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 병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병을 고쳐야 그게 술병이거든요.
술병을 고쳐야 임신이 되고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당뇨가 이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 당뇨 어려서부터 당뇨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아당뇨. 이런 사람이 이제 계속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고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임신하면 자연유산도 잘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대아가 나와요. 아기가 너무 크게 나오면 거대아가 나오면 이게 큰 문제예요. 건강치 않아요, 사실은.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임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당뇨는 선천지기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선천지기가 왜 약해지느냐?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지기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선천지기가 약해져서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후천적인 요소에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해주면 몸이 좋아져요. 그러면 자궁 상태도 좋아지기 때문에 임신이 되고 또 임신 중에 퇴비를 주듯이 한약을 쓰면은 아주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유산을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없이 인공유산을 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전이니까 몰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후속 조치는 잘 했어. 뭐 주사도 맞고 뭐 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려니까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했는데 다 아니래요. 근데 딱 여기에 기미가 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술한 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수술한 거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해, 이 얘기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술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인공유산을 시키면은 어혈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인공유산도요, 1개월짜리 인공유산 시키는 거, 2개월짜리 시키는 거, 3개월짜리, 4개월, 5개월짜리 시키는 거 다 달라요. 한의학 쪽에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특히 2개월짜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차 하다 보면 2개월짜리 유산시키는 경우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요놈을 2개월짜리 유산시키면 숙질이 와요. 숙질. 숙질이 뭐냐면 자궁이 크게 손상돼 버려요. 타격을 심하게 입어요. 그래서 이 인공유산 시킨 후에는 또 요거를 치료를 완벽하게 양방치료도 받고 한방치료도 받아서 아주 자궁 상태를 완전히 원상 회복한 다음에 아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 몸에 어떠한 흠이 있거나 병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해준 다음에 몸 상태가 건강해지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된 다음에 아기를 가져야 임신도 잘 되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신이 안 돼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는 아이를 아예 포기하거나 또 힘들게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특정 질환을 치료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난임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자궁이나 배란 장애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해 줌으로써 불임과 난임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경성 소화불량을 치료해 주니 임신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시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예민하게 생겼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뭐가 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조약인 향사평이산이라는 그 약을 쓰고 나서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향사평이산이 자궁약이 아니라 신경성 소화불량을 치료해주고 심조증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한약인데 이 약을 쓰고 몸이 좋아지니까 임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조증은 어떤 증상인가요? 심조증이라는 것은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특히 아주 똑똑하고 예쁘고 예민하게 생긴 여성들에게 오는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기분 나쁜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체하면서 그것이 오래가고 잘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즉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소화장애가 생기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자궁이 안정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소화장애가 치료되면 자궁이 안정이 되어서 바로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화불량 중에서도 신경성 소화불량을 치료해서 임신이 가능했던 사례인데요. 사실 이 소화불량과 난임이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화불량과도 관계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과 연관짓기 참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가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누가 신경성 소화불량을 치료해 주니까 자궁이 좋아져서 또는 자궁이 안정돼서 임신이 된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자궁에 이상이 있는가, 난소에 이상이 있는가,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가 이런 것을 관찰을 하지, 검사를 하지 위장까지 검사를 하거나 위장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난임으로 고생하는 여성 중에서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어서 난임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성 소화불량에 의한 난임의 치료 사례까지 함께 하셨고요.